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요? 뒷목이 엄청 아프네요. 이 헬멧이 이렇게 무거웠었던 건가요? 매일 쓰고 있을 땐 몰랐는데 오늘은 정말 엄청 무겁네요. 지금 한 4시간째 쓰고 있는 거죠. 8시쯤 나왔으니까 4시간 정도 쓰고 있는데 엄청 무겁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헬멧을 4시간 쓰고 이렇게 목이 아플 정도로 느낀다는 이유는 제가 한 열흘 만에 일을 나왔죠. 한 열흘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5월 5일날 그때 비 올 때, 그때 연휴 때 일을 하고 나서 계속 일을 못했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뭘 하고 싶은 의지가 좀 없어지는 바람에 좀 심했습니다. 우울증이 좀 심해가지고 열흘 일을 못했어요. 계속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다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일을 못해서 그런가 수수료가 엄청 다운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코는 좀 많이 주네요. 그래서 아침 내내 지금 쉬지 않고 코를 돌고 있는데 그건 좋은데 몸이 헬멧도 무겁고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나오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일은 연속해서 해야 되나 봅니다. 지금은 그 우울증이 좀 많이 나아졌는데요. 그 어린이날 며칠 전부터 약간 증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증상이 오기 시작할 때는 뭐랄까, 제가 쓰고 있는 뭐 일기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분이 다운되면서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린이날이 왔고 그 비가 오는 그때 연휴였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돈이 되니까 저는 일을 계속 했고 아이들하고 지내는 시간을 못 보내고 일에만 열중을 했었죠. 물론 뭐 비가 와서 외부로 못 나가니까 그런 건 이제 핑계였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우울감이 갖고 있었는데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때가 좀 고비였던 것 같아요. 좀 기분도 계속 더 다운됐었고, 그런 찰나에 다시 일을 하려고 나왔었어요. 그 기분을 잊고 일을 하려고 나왔는데 그 외대 지하차도를 지나면, 외대 쪽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뚫고 나오면 거기 웬 좌회전이 안 되는데 좌회전을 해야 될 일이 항상 가끔 생기죠. 그게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잡혔어요. 경찰관한테 신호 지시 위반으로 해서 잡혔는데 그 벌점이 있어요. 벌점도 있고 한 범칙금도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딱 잡혀서 제가 이거 먹고 사는 일이고 또 요즘에 단속되는 상황도 좀 많고 하니 우회전 할 때도 좀 신경도 쓰이고, 그리고 오토바이 일하는 게 좀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범칙금은 내겠는데 좀 벌점 없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콧방귀도 안 끼시더라고요.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그런 걸 부탁을 하냐, 안 된다, 그냥 끊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시겠냐고, 그럼 지금 벌점 갖고 있는 게 있냐,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불안하고 하니까 좀 없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거 같이 받으시고 조심 운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거절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누리 없이 그냥 스티커를 발부를 해주셨는데 그때 그 느낌이 너무 그런 거예요.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사람인데 그냥 말이나 하지 말걸, 제가 좀 봐달라는 식으로, 벌점 없는 걸로 봐달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지 말걸 괜히 얘기를 해서 안 들어주니까 제 기분도 더 상하고, 뭐랄까 좀 제 자신이 더 없어 보인다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더 뭐랄까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느낌이 확 들면서 완전히 제 자존감 이런 것들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그 경찰 범칙금 스티커 받아서 바로 내버리고 그냥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그 이후로 일을 못했는데 너무 제 자신감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우울하기만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일을 못했는데 며칠 쉬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제가 약을 먹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우울증 약을 원래는 증상이 없어서 계속 먹어야지 맞는데, 제가 무슨 의사라고 그 약을 저는 괜찮겠지 싶어서 안 먹고
있다가 또 우울감이 오면 이렇게 또 먹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가서 상담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약을 다시 받아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일하기도 바쁘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괜찮겠지 싶어서 약을 끊었던 건데, 그런 약을 끊었던 이유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울감이 점점 커져서, 너무 커져서 그냥 죽고 싶은 생각,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너무 들고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시 약을 처방받고 먹었습니다. 약도 먹고 이겨내려고 계속 혼자 몸부림을 쳤죠. 아이 엄마에게도 얘기는 했는데, 아이 엄마는 제가 죽고 싶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울감을 갖고 있고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정도지, 제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안 나가냐 얘기를 하길래 그냥 우울감도 있고, 그래서 몸이 지치고 힘들다, 요즘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겠냐고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일을 안 해도 괜찮겠냐고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뭐 어쩌겠냐, 내가 쉬어야지, 일단 내가 좀 살아야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났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마음의 병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생을 마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 지금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이번에 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저한테 우울감이 너무 커져서. 어린이날 아이들한테 못해준 것도 제 기분을 되게 다운시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다음이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도 뭐 하나 제대로 못해드리고 그냥 넘어가고, 제가 되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어린이날 아이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고, 어버이날 다른 집 자식들은 뭐 다 해드리고 할 텐데 난 그런 것도 못 해드리고, 이거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뭐랄까, 내 자신이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뭐 계속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뭐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일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뭘 해드릴 수 있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마음이 무겁고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제 이 우울감이. 근데 이 기분을 혼자서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가족에게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아이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걱정할 게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는 못하고 혼자 이걸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저 같은 사람 많다고,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방해주는 약 그냥 꾸준히 드시고 하시라고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하고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약을 이렇게 끊냐고 얘기를 하시길래 계속 먹게 될까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약은 의존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드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의사 선생님 말이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 약을 먹는다 생각을 어떨 때는 정신병자 같고 하니까 빨리 낫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지, 또 그렇다고 그 약이 없이 제가 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요. 아무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사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편견, 저와 같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랄까, 다른 데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제가 그런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쟨 정신병자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숨기게 되고, 저는 그래도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약도 받고 하는데, 이런 편견 때문에 어떤 다른 분들은 그런 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면 계속 가게 되고 할까봐, 누가 알게 될까봐서 뭐 안 가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먹는 약 중에는 잠이 잘 오는 그런 약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면제 같은데,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해지면 잠이 그렇게 안 와요. 약을 끊으면 밤에 잠을 잘 때 개운하게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수면제가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약을 하나 먹으면 두 개를 계속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괜찮다 싶으면 안 먹게 되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그것도 전혀 내성이 없는 거라고, 항생제처럼 그런 내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 그런 약들도 아니니까 믿고 좀 꾸준히 드시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고. 무슨 의사 선생님이 그래. 하여튼 뭐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제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풀리고 하는데,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약을 드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졸려온 게 싫으면 빼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빼면 그냥 버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빼놨다가 나중에 진짜 잠이 안 오거나 하면 그거를 먹으려고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 털어놓고 그냥 안 깨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거죠. 죽으려고 하는데 아이들하고 놀고 또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그리고 또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계속 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이렇게 느껴져서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이 머리에 스쳐가면서 하나의 뭐 영화를 보듯이 막 스쳐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행동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죽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뭔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나는 약도 안 먹었는데 그냥 계속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몸에 그냥 힘이 없고 의지가 없고, 나중에는 그거 자체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죽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가서 떨어지든 뭘 죽든 해야, 죽을 짓을 해야 이게 죽을 텐데 그거마저도 귀찮아지고 막 힘들어지고 슬퍼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 약을 빼놓고 먹더라도 그거 자체를 아예, 집에는 아예 이 머리가 완전히 의지를 잃어서 그걸, 그러니까 저를 못 죽게 하기 위해서 하지 못하는, 작용을 못했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리를 거기다 놓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버려버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와 같은 이런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약 꾸준히 드시면서 치료를 하시고요. 이 병을, 우울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 게 창피한 일이 절대 아니랍니다. 우울증은 유병률의 10%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약에는 뭐 내성이라든가 이런 의존성이 있는 그런 약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약으로 거의, 그러니까 약으로 70% 그리고 상담 정도로 30%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 병은 완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치를 하지 않으면 저희 우리나라가 하루에 한 36명 정도가 자살로 사망을 한대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36명 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꼭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 계기로 해서 치료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살한 사람 중에 80%가 정신의학과를 다니시는 분들이래요. 가서 진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진료를 받고 치료를 중이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다 중간에 중단했거나 완치가 됐는데 다시 재발해서 또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울증에 걸리면 다 뭐 자살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일이 그 확률이 높은데, 그 높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또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내 스스로 그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앓고 계시면 꼭 치료를 계속 끝까지 하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완치되셨습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대로 약도 잘 먹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로 이제 안 끊으려고요. 그리고 그때 죽으려고 했을 때 유서에 진짜 그러려고 했었어.
경찰관 아저씨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때 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인데, 물론 그 사람도 자기의 일을 한 거지만 좀 젊은 사람이 말이야, 나이 먹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해줄만도 한데, 또 그걸 단절해. 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랬으면 덜 그랬을 거예요, 마음이. 어린 사람이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미치겠더라고요, 마음이. 뭐 그분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리고 또 열받는 거는, 아니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순찰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경광등 켜고 이렇게 경찰차가 보이게 해놓고서 이렇게 단속을 해야지. 요즘에는 경찰차가 일반 자동차에 본네트에 경찰 스티커 하나 붙이고, 경광등도 뭐 그릴, 그 엔진 앞에 그 본넷 그릴인가 거기서만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경찰차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어. 전 진짜 나중에 딱지 끊고 알았어, 그게 경찰차인 거를. 그리고 경찰들도 왜 숨어 있어? 딱 보이게 서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너희들 신호위반 하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해야지. 왜 안 보이게 있냐고. 수사는 표적 수사하면 안 되고, 그리고 기획 수사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그러면 단속도 기획 단속 아닌가 이거? 왜 이렇게 운전자한테서 안 보이게끔 서 있냐 말이에요. 보이게 서 있어야지. 제가 잘못한 거긴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가. 이게 미치니까 일을 열흘이나 못했죠. 거기다 약 먹고 치료 상담 받아야지. 또 죽을 고비를 넘겼지. 손해가 또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이제 다시는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엄청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고요. 내년 또 어린이날은 내년에도 오고, 어버이날도 내년도 오고 하니까, 내년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에는 정말 제가 해주고 싶고 해드리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자, 죽다 살아온 저한테 파이팅 한번 주시죠. 근데 열흘 전하고 날씨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열흘 전만 해도 이렇게 덥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여름 날씨가 돼서, 우리 이제 핸들 커버도 좀 바꿔야겠어요. 손에서 막 땀이 나고, 더위가 이제 슬슬 오네요. 벌써 여름 날씨예요. 한 30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여름 채비를 또 해야죠. 우리 라이더들은 봄, 가을이 제일 좋죠, 일하기에는. 근데 봄, 가을은 또 사람이 없죠. 시켜 드시는 분들이 다 나들이 나가시고 하니까, 뭐 덥고 추워야 돈 되는 거죠, 장마철에. 또 장마철에 빡시게 벌어봐야죠. 위험하긴 해도 돈 될 때 일을 빡시게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뭐 안 아프고 안 다치고 그런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사고가 나고 그래야 아픈 게 아니라, 이 마음의 병도 병이라고, 심해지니까 열흘이나 일을 못하는 거 보니까 마음의 병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모든 분들, 라이더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저 같은 마음을 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 열심히 사시는 거니까 좀 힘들어도 다 같이 이겨내자고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 자체도 지금 심하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 왔으니,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처지는 아니지만, 저도 이겨내고 왔으니까, 다시 재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겨내고 왔으니까, 혹시나 저와 같은 이 증상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힘내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오토바이는 또 망가지죠. 계속 이거 갈아달라 저거 갈아달라 하더니만, 저는 또 복숭아표 다쳐, 허리 아파, 귀 아파, 뭐 이렇게 계속 몸도 아프고 오토바이도 아프고 이제 정신까지 아프고, 정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려고 저한테 이렇게 다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다 왔다 가니까 좀 좋은 일만 저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을 나왔으니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뭐 그렇게 단가는 안 좋지만 그래도 계속 쉬지 않고 콜을 주니까 다른 생각은 안 드네요. 계속 배달을 해야 되니까, 픽업하고 배달하고 픽업하고 배달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잡생각은 안 들고, 수수료가 5,000원 이상 되는 게 없어요. 4,000원에서 3,000원 사이인데, 그래도 뭐 계속 콜을 주니까, 아무튼 이런 식이라도 계속 저한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다. 지금 8시에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었고, 8시 5분이니까
12시간을 오토바이 위에 있게 된 건데요. 평균 단가는 4,000원에서 4,500원 이 정도 되고, 정말 한 번도 안 쉬면서 계속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콜을 주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콜을 주고 해서 계속 정말 뺑뺑이를 돌았네요. 계속 콜을 주니까 다른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또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죽이면 시간이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데, 오늘은 계속 뒷콜을 주니까 좋네요. 에너지도 생기는 것 같고, 전 차라리 이렇게 단가가 좀 약하더라도 계속 콜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잡생각을 하다 보면 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녁 시간 됐는데 조금 이제 금액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도 콜은 계속 줘요. 거리는 좀 멀고요. 이게 학교 4층으로 배달을 시켰는데, 이게 뭐 어둡고 사람이 있긴 있는 건가 모르겠네, 이 시간에. 4층. 이거 완전 학교 계단 찍는 것 같아요. 4층으로 오르는데 4층에는 또 사람이 없어. 4층이 또 원래 죽을 사자잖아요. 그리고 또 과학실이야. 과학실 또 엄청 무섭잖아. 아,